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3일의 연휴를 앞둔 오늘 금요일장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양시장 다 장중 상승세를 보이다가 막판 내림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70선대까지 물러섰고요. 자, 오늘 밤 미국 4월 고용지표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경계 심리도 작용을 하고 또 1분기 실적으로 종목별 희비도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그리고 전략 이야기 들어보면서 5월 시장을 제대로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요일과 또 굉장히 어울리는 분이시죠. 바로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구 전문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자, 오늘 시장에서는 금융주가 또 하루 만에 반등을 하기도 했고 또 전기차 업황에 대한 걱정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주가 움직여주는 모습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최근에 저번 달까지는 좀 받쳐주다가 이번 달 들어서 조금씩 좀 무너진 다시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한가 스쿨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수익으로도 보여드렸죠. 저는 늘 말하는 게 이런 시장이 결국에는 비상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중이다. 지금 이 모든 시장 분위기들이 저는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한 상승 시장, 이제 우리가 이 폭풍이 오기 직전, 새벽이 뜨기 해가 뜨기 그 직전이 가장 고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조용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한다. 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뭔가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종목들만 엄청나게 급락 낙폭을 키운다 그런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저는 늘 말했지만 손절을 유도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또 보고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증시가 이렇게 무너질 때 4월 한 달 내내 무너질 때 그리고 저를 좀 더 아셨던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죠. 명품백 할인을 50%, 100% 할인하면 그걸 사러 가야지, 그걸 주우러 가야지 뭘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팔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시장 역시도 보면은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일단은 상승 추세 때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중동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소멸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고 있다? 그때마다 증시가 무너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켜줘야 될 건 지켜주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죽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개인들만 공포에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비상준비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증시가 날아갈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흐름을 예상해 봤을 때는 적어도 내년이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정말 시장에 큰 상승이 나왔을 때는 내년,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제가 보는 가장 증시에 강한 베스트는 사실 코스피를 보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코스닥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그리는 거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이 구간입니다. 과거 정말 이제 AI 버블은 우리가 지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비관론자인 분들도 그래요. 부동산의 하락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증시 하락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반대로 너무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아직까지 이런 이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이런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도 시장은 상방으로서의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상방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잡았을 때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 늘 우량주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돼요. 그리고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봐야 나스닥처럼 우상향을 조금씩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철저한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보면 거의 다 코스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단기간에 1년 동안 막 열 몇 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제가 보는 이 AI 버블의 이 본격적인 상승을 정말 과거 코스닥 기준 2,500포인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버티시고 즐기셔야 된다. 누군가가 나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이 시장을 즐기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AI 버블 또 기대가 되고요. 자, 지금은 비상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상 준비 대책 마련을 저희가 오늘 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4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은 어떤 특징주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특징주는 어딘가요? 첫 번째로는 스카이 문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네. 사실상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상한가 스쿨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을 제가 언제 소개시켜 드렸느냐? 4월 28일에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4월 29일이죠. 하루 만에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 지금 연이은 상한가. 그러니까 그때 제 소개를 받고 제 추천을 받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벌써 지금 2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중요한 건데요. 사실상에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을 조금만 내본다라고 하면은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의 이 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좀 내봤을 때는 적어도 한 6,000원 위로 7, 8,000원까지는 점상 랠리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2배 정도가 이미 올랐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450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00억 정도 였다라는 거고,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렇게 상한가 랠리를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를 합쳐가지고 총합 800억 정도, 약 78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약 800억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800억의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부채로 잡힌다 하더라도 사실 기업의 재무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기존에 200억이었다고 하면 1000억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의 주가가 1,300원, 1,400원 이때였기 때문에 한 5배 정도가 아니 4배만 올라가 준다 하더라도 6,000원, 7,000원, 5배 정도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한 8,000원 그 이상도 가야 정상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5,000, 6,000 이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상한가를 달린 종목이죠.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 말씀 주신 대로 유상증자 전환사채 공시 이후로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욕심을 조금 더 낸다면 목표가 5, 6천 원 그 이상까지 7, 8천 원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3,38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대만큼 올라주면 정말 좋겠네요.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원한 상한가 종목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또 어딜까요? 다음 종목도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 딥마인드라는 종목이에요.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저와 함께 한지 한 두 달 되신 분들은 이제 너무나도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일 건데 해당 종목은 4월 16일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요.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구간에서 추천을 좀 드렸죠. 추천을 드렸고 딥마인드가 지금 급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현재 이제 딥마인드가 자, 기존에 이제 이 거래, 사실 상장 폐지 되네 마네 하다가 거래 재개가 되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기존 최대 주주의 물량보다 더 많은 비중을 지금 현 최대 주주가 획득하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누칼협이라고 합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진짜 이 정신이 갑자기 오락가락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라든지 이 기업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뭐 200억,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최대 주주와 이제 새로운 최대주가 변경이 되면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새로 들어오는 최대 주주는 뭐다? 분명히 해당 이 기업에 대한 무슨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라든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심리로 지금 딥마인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뭐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뭐 딥마인드가 뭐 AI 때문이에요. 2차 전지 때문이에요. 뭐 이런 이슈라고 하면은 좀 더 보다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이런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이 기대감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적인 홀딩을 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다. 지금 어차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또 역시나 2배 올랐잖아요. 2배 올랐으면 일단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2,500원 정도가 지켜줘야 돼. 이게 정말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하면은 2,500원 정도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2,500원 익절가 잡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딥마인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전거래일 대비 20.8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대 주주 교체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권유드리고 또 손절가는 2,500원을 지키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또 어디 말씀 주고 싶으실까요? 세 번째 특징주는 이제 또 마이크로 투 나노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 역시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왜? 늘 말하지만 저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마이크로 투 나노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언제 소개를 시켜드렸느냐? 3월 28일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해당 구간에 소개시켜드렸고 지금 최저가 11,760원이기 때문에 이 최고점 대비해서는 이미 2배 정도 수익 구간대 올라와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 투 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되어 있어서 HB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AI 반도체와 함께 D램이 자꾸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D램용 프로브 카드 관련해서 이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마이크로 투 나노가 좀 이슈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모멘텀과 함께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2배 정도 수익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을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나 2배 수익 봤으면 챙겨도 됩니다. 챙겨도 되고요. 지금 또 좀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맞고 빠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욕심을 낼 거다 하면은 15,0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걸 보면서 익절가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까지는 기대해봐도 돼요. 하지만 늘 말했다시피 2배 수익 볼 종목이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TV 방송 끝나고 나서 살 종목도 2배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내일 연휴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또 매 증시마다 여러분들에게 2배 이상 수익 줄 만한 종목들을 제가 다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투 나도 2배 정도 수익 봤으면은 이제 저와 함께 하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여유롭게 차익 실현하시고 우리 또 새로운 종목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투 나노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상한가 스쿨에 최근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마이크로 투 나노, 이 미국 폼페터 주가가 전날 미증시에서 급등을 하면서 업황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마감으로 갈수록 약간 힘이 빠졌고요. 자, 이 종목 수익 실현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15,000원 지키는지 익절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종목 더 듣고 금요일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또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마지막 특징주는 드림 CIS예요. 이 종목도 오늘도 거의 상한가 갖다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종목도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또 소외받을 수 있어요. 왜?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도 제가 당장 4월 28일에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매수 기회를 지금 뭐한다? 3일 동안이나 주고 벌써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제가 자꾸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좀 소외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 오늘 급등했던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상한가 갔던 모든 종목들이 하루에 뭐 3개, 4개 이상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추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가 왜 그때 추천을 받지 못했을까? 내가 왜 강태공 전문가를 먼저 알지 못했을까? 하면서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외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상단에 보시면은 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사진을 촬영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은 QR코드를 촬영하시면은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그냥 입장하셔서 그냥 제가 매수 사인을 주는지 매도 사인을 주는지 어떤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 CIS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제가 그래서 지금 4월 28일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오늘장에 사실 상한가 갔다가 좀 풀리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소속부가 변경됐죠. 그러니까 중견기업에서 대형기업으로서의 소속부가 변경이 됩니다. 벤처기업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 뭐 우량주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우량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나. 우리가 MSCI 지수에 편입됐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으로서 또 영향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수속부가 변경이 되면서 앞으로 이 기업은 더 탄탄하게 가줄 거다. 그런 기대감이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급 최대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3,4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5,000원, 6,000원까지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드림 CIS였습니다. 오늘 제약주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죠. 28.6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소속 변경으로 인한 기대감, 이 우량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 3,400원 지키는지 보시고 또 5, 6,000원까지 목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시면은 말씀 주신 대로 종목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톡방 입장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보이실 겁니다. 전문가님 얼굴 바로 옆에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깜빡깜빡하게 있을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되시고요. 이 버튼 눌러서 방송 들어오시면은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긴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설레는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도 야무지게 듣고 한번 주말 맞이해 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볼 바닥주의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늘 말씀드렸죠. 저는 이 바닥주를 한다라는 거는 2배, 3배 이런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10배거 정말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 1,000만 원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1억 이상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과연 여러분들의 계좌 정말
역대 계좌로 바꿔줄 과연 그런 종목은 무엇인지, 그런 시장에 대한 분석은 어떤 흐름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지 오늘 방송의 주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좀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금리 인하 올해는 없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리 인하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만 쓸어 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만 쓸어 담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뭐가 있다? 차세대 HBM이란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닌 지금 이 차세대 HBM 대장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방송을 좀 진행해보고 싶고요. 제가 뭐 또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이 앞에 특징주 얘기할 때도 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2배가 갔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해가지고 10배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수익 드렸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늘 믿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제 자랑이 아니라 우선은 늘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믿고 투자하기에는 저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짧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실질적으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자, JL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작년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JLK가 어떻게 되고 있다. 추천 이후에 보시면은 차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추천 이후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10배 이상 올라갔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정말 지금처럼 저를 믿지 않는 분들은 JLK 이 꼭대기 사가지고 지금 살려주세요 강태국님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당시에 저를 믿었던 분들은 감사합니다 강태국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엔캠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 엔캠도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 오르지 않은 2차전지 대장주다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다 믿지 못했습니다.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10배 이상 올랐어요. 최근에도 지금 상승 흐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캠도 충분히 10배 갔다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HBM 관련되어 있는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제가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차트로 봤을 때 10배가 상승했어요. 10배가. 자, 그리고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빠르게 보면은 최근 온디바이스 AI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제주 반도체도 10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누가 내가 뭐 이렇게 소개시켜줬다 이야기 누가 못하냐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저는 이야기했어요. 처음 이 상한가스쿨을 맨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제가 뭐라 했어요. 이제 나온 지 한 달,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배 이상 간 거를 소개시켜 보여드릴 수는 없다. 왜? 10배 수익이 나길 원하면서 한두 달 만에 10배 수익을 나길 원한다. 그거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식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당장 제가 2개월 내에 10배 갈 종목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 TV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고 있어요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언제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갈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다? 그리고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미 이런 건 어땠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단기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10배는 못 갔어도 소개시켜드리고 2배, 아까 얘기했죠. 2배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갔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한국 BAC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몇 배가 올랐다? 3배가 올랐어요. 이거 좀 빠르게 갈게요. Y스캔 같은 경우도 소개시켜드리고 몇 배? 3배가 올랐습니다. JMB 같은 경우도 몇 배 소개시켜드리고 2배가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론 같은 경우도 마지막이죠.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비가전자가 돼서 지금 2배 이상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늘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미 이 상한가스쿨을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4개월 정도 이제 한 5개월 차로 집어들고 있는데 저를 믿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미
너도 나도 2배, 3배 수익 봐가지고 계좌가 2배, 3배 늘어나가지고 강태공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의심만 하는 분들은 계좌가 바뀌기는커녕 아마 박살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계좌를 조금이라도 바꾸길 희망한다. 늦었지만 늘 얘기했죠. 내가 지금 늦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인 겁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금리 인하 왜 올해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거와 별개로 외국인이 쓸어 담는 과연 차세대 HBM 대장주는 무엇이 될지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 증시가 많이 안 좋아요. 그 많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최근 4월부터 5월까지 시장 이런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모르겠고 사실상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은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많으신 분들이 뭐 한다? 이 지금 시장에서 매수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하지만 저는 분명한 게 지금 보면은 이 금리 인하 지연선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 이렇게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사실 더 걱정을 한다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신경 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게 언제 나왔어요? 4월 3일에 이 기사가 4월 3일에 나온 뉴스고요. 4월 달 내내 지금 뭐 하고 있다? 무너졌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 지금 반등 나오고 있죠. 사실상 오늘도 반등이 나왔고 어제도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금리 인하 없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미 뭐예요? 지금 보면은 뉴스를 좀 볼게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이 동결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증시는 뭐 하고 있다?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최근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지 금리 인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잘해봐야 뭐 한다? 정말 잘해봐야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이 금리 인하를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만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는요, 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미 우리가 이 고금리로서 이미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졌지만 더 이상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는 순간은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하고 있다?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사실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크게 더 영향받을 것도 없다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다음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증시가 사실은 올라갔던 게 이 보면은 나스닥 지표예요. 우리 나스닥을 따라가잖아요. 이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게 뭐 때문에 올라갔냐고 하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올라가면 그중에 이틀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올라갔던 건 뭐 때문이나 방금 차트 다시 볼게요. 나스닥이 올라갔던 거는 이 보면 알겠지만 뉴스가 뭐 때문이다. AI 훈풍 랠리 지속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 AI 훈풍에 대한 랠리 지속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시장에서 또 보면은 이 악재가 중동전쟁 이슈도 많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여러분들 속보로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딱 놀랐을 겁니다. 이제 이라크 쪽에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공격했죠.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확전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하마스 뭐 휴전을 수용해야 된다, 휴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만큼 지금 이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지금 뭐 해봐야 된다? 우리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봐야 한 2,500포인트 정도라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든지 금리 인상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그냥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뭐라 했어요. 코스닥 많이 밀어봐야 850포인트 될 것 같다. 조금 이탈 나오긴 했지만 그때 손절했던 사람들 다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정말 이 2,500포인트 선 정말 많이 밀어봐야 한 2,200포인트 선 이 구간대를 지켜내면서 다이렉트로 대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은 저가 매수의 기회 시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전에도 말했다시피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시장 포기하는 순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손절친다. 최저점에서 매도하고 떠나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알고 있어도 아니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느껴도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되는데 이게 가장 사실 큰 문제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최고점 매도의 기회인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을 뭘 사고 팔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실 돈을 못 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매집할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외국인들 우리 기관들은 나빠요. 제가 봤을 때 기관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외국인도 사실 나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보다 기관이 좀 더 나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외국인 매수세를 따라갔을 때는 손해가 좀 덜했던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또 뭐합니까? 지금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우리 고환율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1200, 1300, 1400 갈까 하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고환율 속에서도 외국인은 뭐 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를 봤을 때 뭐 때문이다. 이 고환율이기 때문에 환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환손실 우려에도 뭐 한다? 밸류업 기대를 한 거겠죠.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이다. 좀 보시면 좋은 거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업 기대감으로만 지금 1분기입니다. 1분기. 아까 제가 6개월 동안 순매수라고 했는데 1분기라는 거는 1, 2, 3, 4겠죠. 그러니까 작년 이제 2개월을 포함한다고 하면 20조 원이 넘어요. 20조 원이 훨씬 넘고 지금 1분기 동안 뭐 한다? 순매수가 16조로 역대 최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늘 얘기했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가 1등은 못해도 전교에서 5등은 못해도 뭐 50등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래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전교 꼴찌 따라가면 여러분들 전교 50등이 아니라 전교 꼴찌 앞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지금 외국인이 봐봐요. 순매수 지금 16조잖아요. 내가 작년까지 하면 20조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싶으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거 20조 수익 보려면은 뭘 사는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봐야 되는 거지. 동학개미 운동 이거 매수하고 있다고 같이 휩쓰여서 우와 하는 순간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들만 운동이 붙습니다. 성공한 것 뒤에는 혁명이 붙어요. 여러분들 진짜 동학개미 운동 나는 같은 개미하고 이제 따라가게 되면은 그대로 그냥 같이 계좌 녹는 거고 우리 그래서 외국인이 16조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흐름을 따라가자라는 거고 그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 봤더니 무엇을 산다? 외국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왜 담는지 봤더니 실적 좋고 저PBR 주라는 거겠죠. 즉 뭡니까? 이 핵심은 결국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저PBR 이런 거의 핵심은 우리가 까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냐 안 좋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오로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자 뭐예요? 반도체만 본다 하더라도 5분기 만에 지금 흑자 전환했다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우리 예전에 그 삼성전자 알죠? 어닝 쇼크 해가지고 실적 말도 안 되는 적자 기록하고 알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반도체 부활하면서 영업이익이 10배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이렇게
이렇게나 실적이 뭐 받쳐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역시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여기 뭐 뉴스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다? 견조한 메모리 업황의 저평가 구간이 명확하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높아지는 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까지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삼성전자 사면 되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건데, 이 삼성전자를 저는 사지 말라라고 좀 이야기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10만 원 가봐야 50%도 못 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로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10배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가온칩스, 아까도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가온칩스도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가 50% 오른다라고 하면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의 반사이를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도 상승하고 500% 이상도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의 수혜주를 사자라는 거죠. 왜? 솔직하게 우리가 까놓고 얘기했을 때 똑같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50% 수익 볼래, 500% 수익 볼래, 다 후자잖아요. 제가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갈 종목이 있다는데 제가 굳이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반사익을 받고 가는 종목 무엇인가를 예상해보자는 거고, 그렇게 봤더니 지금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봤더니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다? 차세대 HBM 총 집결.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지금 이 차세대 HBM 초격차 위에서 종합 반도체 역량을 이제 총 집결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HBM에 투자를 한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뭐 용량,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엔비디아발 모멘텀이라든지 뭐 지금까지 삼성전자 HBM 계속 투자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뭐냐고 하면 차세대 HBM이잖아요. 지금 HBM만 여러분들 볼 게 아니라 차세대라는 거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BM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과거 뉴스, 뭐 최근 뉴스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뭐 했습니까? AI 초기 시장 승리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HBM이 밀리면서 엔비디아에도 밀리고 오픈AI에도 밀리고 뭐 마이크론에도 밀리고 그냥 뭐 SK하이닉스도 밀리고 다 밀렸어요. 그냥 다 밀리니까 뭐 한다고요? 2라운드는 뭐 한다?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겠다? 이제 SK하이닉스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HBM 이제 뭐 한다? 기술력만이 승부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독보적인 1위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HBM, 그 다음 차세대 HBM에 투자함으로써 삼성전자는 뭐 하겠다?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지켜내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이 독보적인 1위를 지킴으로써 이 실적이라든지 이 시장의 강력한 주인공으로서 자리 매기겠다 이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삼성전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당연히 투자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공격적인 뭐 이런 패턴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에 삼성전자와 엮이면서 10배 이상이 올라갔던 것처럼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발 모멘텀으로서 주가가 쭉쭉쭉쭉쭉 상승하는 그런 반사익의 종목들이 나와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거는 과연 삼성전자가 원하는 차세대 HBM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게 HBM이라고 얘기하니까 HBM 여기에만 자꾸 여러분들이 그럼 난 D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 사야지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세대라는 거는 HBM이 아닌 다른 걸 찾겠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 HBM이 뭔가를 봤더니 삼성전자는 뭘 하겠다? 이제는 이 HBM에 있어서도 맞춤형 HBM이란 거겠죠. 지금까지는 뭐다? 지금까지는 모든 이 반도체 회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제품을 너희가 만들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주문을 받아서 필요한 대로 거기에 맞는 즉각적인 HBM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AI 시대를 여는 교두부는 뭐가 된다? 이 맞춤형 HBM이 된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보면 이 맞춤형 HBM을 위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커스텀이죠. 커스텀.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HBM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5배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승부수를 너희는 무엇으로 둘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부터 뭐로 하겠다라고 합니까? 바로 이 방금 얘기했던 바로 이 맞춤형 HBM을 가지고서 이런 방송이 아니죠. 맞춤형 HBM을 가지고서 이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것이고 승부처로서 바로 나아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맞춤형 HBM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 이 맞춤형 HBM이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된다? 사실 뭐 CXL이에요, CXL. 많은 분들이 그냥 HBM만 얘기하는데 CXL이 오히려 맞춤형 HBL이다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줄 꺼놓은 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거예요. 뭐라 이야기하느냐? 자, 삼성전자는 CXL을 통해서 뭐 한다? HBM에 이은 차세대 맞춤형 메모리로 낙점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착수한 상태다. CXL을 HBM에 이은 차세대 맞춤형 메모리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차세대 HBM은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CXL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CXL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이미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다수가 HBM 관련되는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이젠 테마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2차 전지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제대로 못 봤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2차 전지주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양극재가 막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도 올라가는 거고요. 음극재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다가 리튬으로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다 수소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수소 소다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안에도 테마가 계속해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손세정제가 올랐다가 코로나 치료제가 올랐다가 코로나 뭐 이제 마스크, 재택근무 이런 게 올랐다가 테마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HBM이었다라고 하면은 차세대 HBM 그게 뭐다? CXL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차세대 HBM CXL로서의 수급 이동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CXL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TLB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뭐 단가 2배 CXL 도입 임박하면서 이 격포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TL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과거에도 한번 TV방송이 끝나고 오늘도 이제 TV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 진행할 거예요. 이제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막 설명을 드렸죠. TLB 수혜주로 TLB다 이거 소개를 시켜드리고 TLB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 제가 이때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배 정도 오르긴 했거든요. 2배 정도 오르긴 했는데 사실 뭐 더 오르려고 오를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2배가 끝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TLB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면 좋아요. 일단 2배는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TLB를 여러분들 일단 눈여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엑시콘.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도 AI 서버용 SSD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CXL까지 AI 시대에 이끌 채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엑시콘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엑시콘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아요. 다만 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엑시콘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는 이거죠. 이미 템버거가 나왔어요. 템버거가.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이미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엑시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CXL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가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DI라는 종목이에요. DI. 그래서 D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 DI는 원래는 이제 보다시피 HBM 장비 개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수혜주입니다. 근데 결국에 CXL로 확산이 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또 역시나 받을 수 있을 거다. CXL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다라고 엮이는 게 DI예요. 그래서 DI 역시도 차트를 좀 보면 알겠지만 좀 사실 고점은 맞아요. 그래서 뭐 40배가 상승했죠.
그래서 오늘 뭐 일단은 이 CXL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런 수혜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방금 얘기했던 TLB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DI 이 세 가지를 보면 돼요.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종목 왜 안 소개시켜줘요 하시는 분들, CXL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대장주 이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TLB, 엑시콘, DI 이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니 TLB 같은 경우도 제가 이미 소개시켜도 2배가 올랐던 부분이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엑시콘이나 DI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이미 저점 대비 10배, 40배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제가 고점 추격 매매 달인이 아니라 제가 뭐라 했어요? 바닥주 매매 달인, 바닥주의 황태자 강태공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건 전혀 바닥주랑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CXL에 대한 테마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를 너무 늦게 알아버리다 보니까 이 TLB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이미 소개시켜드린 다음이어서 사실 소개시켜드리 좀 그렇고, 엑시콘이라든지 DI도 소개시켜드리기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제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CXL에 대한 미래 가치는 있지만 CXL을 매수하기에는 30% 수익을 보기 위해서, 20%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손절을 감수하라.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건 도박꾼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적어도 최소 2배, 정말 많게는 5배, 10배 이런 수익률에 대한 기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건 뭐라 했습니까? 한 20-30%의 손실률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CXL에 대한 흐름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과연 CXL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매매해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 CXL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사기는 늦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종목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CXL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CXL은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굳이 우리가 CXL, 이 고점에 있는 걸 이걸 추격 매매하면서 목매기에는 CXL도 그냥 스쳐 지나가던 인연 같은 거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면 이 CXL을 뭐라고 하느냐. 자, 보다시피 뭐라고요? 이 맞춤형, 삼성전자가 맞춤형 HBM, 아까 차세대 HBM을 맞춤형 HBM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맞춤형 HBM은 결국에 뭐다? CXL로 넘어간다. CXL은 이 HBM을 이 맞춤형 메모리, 그렇게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HBM이 결국에 CXL이 되는 건데, 이 CXL은 뭐가 된다? AGI 시대를 여는 교두부 라는 거겠죠. 이 AGI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공부를 해봤으면은 이 HBM 말고 뭐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은 유로모픽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로모픽이 이제 이 AGI다 보시면 좋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맞춤형 HBM을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뭐다? AGI 시대를 여는 교두부라고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이야기하는 게 뭐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이제는 맞춤형 HBM을 통해서 뭐 한다? AGI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가 10배 오르고, 제주 반도체가 10배 오르고, 가온 칩스가 10배 오르고, 뭐 이 제가 소개시켰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TLB라든지 TFE라든지 뭐 정말로 이 지금 제 방송을 보신 지 한 2-3개월 넘어가셨던 분들, 제가 여러분들 계좌에 2-3배씩 수익을 이렇게 꽂아다 드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에서 고점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맞춤형 HBM이 뭐를 위한 거였다? AGI 시대를 열기 위한 몸풀기였다라는 거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HBM을 사가지고 언제 올라가니 노래 부르다가,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에코 프로그램, 야 목표가 300만 원, 목표가 500만 원 부르고 있다가 지금 살려주세요 120층에 구조돼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HBM도 조만간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살려주세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해보자? AGI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AGI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뭐 하겠다? 앞으로는 이 AGI 시대에 인공지능이 새 화두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 밸류 프로그램, 이 실적 개선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했죠.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 개선 전망이 결국에 AGI를 통해서 개선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AGI 관련되어 있는 이 반도체 시장 관련의 성장 모멘텀이,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6년 동안 20배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한다? AG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수혜주를 사야 되는 거고, 오늘 사실은 제가 정말로 CXL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뭐 제가 이미 소개를 안 시켜드렸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은 저도 실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CXL 사세요 했을 거예요. 왜? TLB 같은 경우도 과거에 CXL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로서 오르지 않은 CXL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쨌든 2배 수익 보고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게 안에서 사라 얘기했을 건데, 이미 다 올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르지 않은 종목들 사가지고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수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뭐 하냐고 하면은 그냥 추격 매매 해가지고 막 심장이 빨리빨리 뛰어요. 그러다 수익 보면 막 희열 느끼거든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뭐 2배, 3배, 4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해봤으면 하는, 그리고 실제로 결국에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하는 이런 너무나도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찾아보다 보니까 AGI가 됐던 거고, 아까 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뭐 끝까지 안 보신 분들 지금 뭐 CXL 관련해서 TLB라든지 DI라든지 저거 뭐 이미 사러 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 이제 뭐 사자? AGI를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늘 얘기했지만 이 종목의 마지막 종목은 이미 좀 관련주는 아까 앞에 다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정말 마지막 종목은 뭐 한다 했어요. TV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에게 수익을 주고 싶은 거지, 저는 자원봉사자는 아니에요. 아무 사람에게 다 수익을 주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라? 자, 이게 히든 종목 요약을 좀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 요약은 좀 설명을 시켜드릴 건데,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QR코드를 찍으셔서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좀 한 줄 요약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한 줄, 3줄 요약이죠. 포인트 좀 찍어드린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해요. 삼성전자와 AI 기반 주문형 반도체 관련돼서 협약했어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주문형 반도체는 맞춤형 HBM, 커스텀이라고 했죠. 거기 관련돼 있던 협약에 1억에 있는 기업이에요. 앞으로 아까 이제 AGI, CXL을 경험하고 CXL을 통해서 AGI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AGI로 다이렉트로 가져도 좋겠지만, 다이렉트로 가주지 못하더라도 CXL에서 이제 테마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 맞춤형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얼마든지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AGI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냥 너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AGI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로모픽 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유로모픽 칩을 생각하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AGI 관련돼서 유로모픽 칩 관련해가지고 필수 반도체는 NPU예요, NPU. NPU다 보니까 거기 관련해서 국내 유일입니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국내 유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됐을 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예요? 국내 유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다이렉트 그냥 그 종목이 내가 대장이야, 하고 쭉쭉쭉쭉쭉 올라가죠.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도 반도체만큼 크게 성장해야 될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죠. 여러분들 그냥 자율주행도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나스닥 기업이에요. 미국. 우리 미국의 뭐 나스닥 옛날에 뭐 그 야놀자 쿠팡 뭐 알죠? 뭐 그 상장한다 해가지고 날라갔던 거. 그런 것처럼 이 자율주행 협약으로 막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 그래서 지금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상단에 이제 QR코드를 클릭하셔서 촬영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차트만 잠깐 보고 또 마무리한다고 하면은 이게 대하락 추세예요. 대하락 추세를 딱 돌파했더니 저항을 맞고 또 나오죠. 이제 소하락 추세, 이제 단기하락 추세가 이제 곧 돌파가 나오는 삼각수렴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럼 저는 저 구간대를 돌파했을 때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템베거의 황제, 강태공 전문가가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당장 한 달 만에 10배 수익 주세요. 나쁜 사람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저 믿고 천천히 따라온다고 하면은 정말 시간은 걸려도 10배는 갈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해당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정말 그냥 쉽습니다. 지금 당장
찰칵 한번 마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집 1타 강사 강태군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본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이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이 톡방 안에서 좋은 정보들,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은 전문가님 얼굴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요. 무료 방송 입장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가능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